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30분 늦었어요. 그 말은 지금 LA 트래픽이 그 월스 트래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주춤해서 제가 이제 그 여기저기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좋았는데 다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다시 정상화됐다는 거, 트래픽이 정상화됐다는 거는 정상화라고 써야 되나 이럴 때? 그럼요, 정성하죠. 됐다는 예. 정상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다시 비즈니스에도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런 이런 무빙이 많아졌다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했죠. 코로나 백신을 5월 말까지 다 전 국민이 맞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그 말은 이제 그 미국이 다시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래블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각 기간, 각 국가마다 이제 그런 그 무역도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은 코로나가 백신을 시작한 뒤로 상당히 줄고 캘리포니아주의 요 상징적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 식당 영업이 그동안 그 밖에서만 이루어졌었죠. 투고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초에는 식당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정상화되는 건 되게 좋은 뉴스인데요. 그동안 코비드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약 10만 개의 그 식당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렇죠. 지금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것들이 식당 같은 경우 상당히 많죠. 물론 뭐 한국 식당도 있겠고, 미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샌드위치 샵이나 뭐 이런 그 작은 규모의 그 음료 가게,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로인컴이나 이제 그 종사자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회사들은 미국 그 SBA, 그러니까 중소기업, 연방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뭐 PPP라든지 EIDL이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될 영세한 기업들, 네, 작은 상점들이 네.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아서 이제부터 그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 전쟁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고용면을 잠깐 살펴보면은 고용이 2,240만 개, 40만 개가 이제 일자리가 사라져가지고 그 중에서 사라졌었는데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다시 반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제 그 미 연방 상원에서 지금 그 부양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오늘자로 아마 그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서명이 되면 개인들에게 $1,400의 그런 그 스티뮬레이션 그 책이 돌아갈 걸로 그렇게 그 기대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 소매업체 매출은 어떤가요? 소매업체 매출을 이제 그 통계를 보면요, 14.7%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주로 이제 오프라인의 그런 그 급감이겠죠. 온라인은 뭐 그런 대로 네. 상승세를 띌 것 네. 같은데. 뭐 여기 소매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식당이나 어떤 뭐 쇼핑센터나 이런 상점들 네네. 이제 문을 리테일러들. 닫았죠. 리테일러 샵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여파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그 요식업계가 상당히 그 타격을 많이 입은 곳도 있고, 제가 그 어제 그 인앤아웃 버거를 가보니까 그 투고를 많이 하는 그런 그 패스트푸드점들은 상당히 바쁘고 오히려 더 비즈니스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떠세요? 그 요식업계는 한국 분들은 그런 대형 그 식당보다는 적은 규모의 식당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이런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더 이제 패스트푸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트루가 가능한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입맛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한쪽에서 이렇게 그 굉장히
빅팀이 있으면 한쪽에선 위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식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동안에 또 어떤 그 딜리버리, 예를 들면 프레시라든지 이런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그 업체들은 오히려 큰 펀딩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어 투 도어로 이렇게 음식을 딜리버리해서 그걸 뭐, 마이크로웨이브로 그렇죠. 해서 이제 그 바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1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적자를 본 분들이 심리적으로 약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유 있는 이런 식사 시간을 많이 못 갖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그 어떠세요? 그 지금 그 지난 1년 동안 항공이나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아요. 그렇죠. 여행들을 자제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풀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그 VIP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공항에 갔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레드카펫으로 그냥 통과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그분 중에 한 분이 접니다. 그랬어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이제 그 아틀란타랑 뉴욕을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업인들 제가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 그 제품들을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한테 소개를 해야 돼가지고 다녀왔고 오히려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오히려 위생 그런 위생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마스크를 이렇게 뭐 벗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기내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전 박사께서는 그 아틀란타나 뭐 이런 곳을 다녀왔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지난주에 그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라스베가스가 상대적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주택 가격이 약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깜짝 놀랐어요. 같은 돈을 주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기간에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코비드 기간 중도 문제지만 지금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돌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베가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 뭐 10명 이상 20명씩 오파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버프라이스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한테 찬스가 온다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참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그게 되겠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3개 정도에 1,5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면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 비교하면은 이쪽은 그 정도면 럭키한 한 거죠. 70에서 8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세 배 정도? 그렇죠. 3분의 1 가격 3분의 정도면 1 가격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베가스에 관심 있는 지금 이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베가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베가스에 글쎄 뭐 살게 되면. 베가스 그러면 우선 그 날씨가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요. 120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온도로 하면 뭐 섭씨로 하면 30도가 넘죠? 35도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은 거는 습도가 없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습도가 많으면 신경통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에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노인들의 휴양지, 은퇴지로 최고 적합한 곳으로 우리가 꼽는 곳이 팜스프링이나 네. 아리조나나 라스베가스 같은 것들을 꼽죠. 뉴욕 출장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들은 정보로는 뉴욕에 있는 분들이 뉴욕하고 서울하고 도쿄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코스트 오브 리빙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아틀란타나 뭐 이런 쪽으로 버지니아 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버지니아도 조금 좋은 곳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워싱턴 DC하고 인접해 있고 조지아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약 한 20년 전부터 그 동양 사람들, 특히 그 한인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상점들이 문을 닫은 그 건물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주택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그 20년 사이에 뉴욕이나 LA, 시카고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틀란타는
한국 날씨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플로리다와 가깝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좋은 점 한국 사람으로 좋은 점이라고 그러면 한국 회사인 현대나 기아자동차 공장이 거기 있어요. 네, 그 아틀란타 인근에 있죠. 네, 그래서 아틀란타 주지사가 말하기를 현대자동차는 하늘이 보내준 기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조지아의 그 주의 그 발전을 상당히 그 도움을 줬던 기업이 현대자동차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현대 자동차나 뭐 머스디스라든지 이런 그 자동차 메이커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업체가 굉장히 그 원오브 석세스 케이스예요. 그렇겠죠. 네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데다가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역사도 좀 깊고 그리고 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식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제 그 한국의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뭐 대박을 쳤죠. 여기 보시면 시가 공모가에서. 공모가보다도 더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좀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쿠팡 주식의 시초가가 공모가에서 81.4%나 상승한 64.5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뭐 초대박인 경우예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지금 쿠팡 주식이 이렇게 히트를 쳤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뉴욕 스탁마켓에 상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뭐랄까요? 그 국격 같은 것도 그만큼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상당히 믿음이 간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원래 가격은 공모가가 35달러 그 정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다가 제가 알기로는 49.25달러로 이렇게 이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그 성공적인 그 나스닥 등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 기업들이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한국 기업들은 나스닥에 상장된 경우에 뭐 삼성이나 SK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그런 정도만 포함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 많은 그 IT 관련 업체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좋아졌고 어쨌든 그 한국 기업이 또 하나가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됐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마감을 했다. 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참 굿뉴스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뉴욕 증권시장에 그 등록된 한국 기업들의 모습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IT 기업들이 강세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보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모든 산업이 IT랑 컨버전스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뭐 팩토리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이 되고 있고 IoT가 있죠. 모든 예를 들면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집 밖에서 이제 모든 이런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모든 어떤 어브젝션을 홈 컨트롤할 오토. 수 있는 예, 그렇게 되고 그런 그래서 거. 모든 인터넷과 이제 이런 사물들을 연결하는 IoT가 활성화된 지는 꽤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그 뉴욕 증권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을 가장 그 자랑하는 10개 기업 중에서 보면 해서웨이하고 JP 모건스를 제외한 그리고 비자카드 그 컴퍼니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회사가 IT 관련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IT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은 참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코어 기술을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뭐 LG 이런 회사뿐이 아니고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패턴을 파일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미국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나 그 두링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고용 면이나 이제 그
요식업의 변화나 이런 분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려는 업체들한테 어떤 팁을 드리기 위한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